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거 함축이잖아. 함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 제목 요지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의 요지가 보통 밑줄이거든. 그들의 카드를 잡는 거죠. 밑줄 보면은 너무나 가까이. 어느 쪽으로? 그들의 베스트 하면은 뭔 뜻이요? 그쵸, 조끼. 조끼 쪽으로 너무 가까이 카드를 잡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돼? We are told. 그쵸, 들었다. 말하는 걸 당하는 거니까 들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우리는 종종 듣는답니다. 뭐라고 듣냐면 어떠한 혁신도 없다고 듣는 거죠. 뭐가 없이는? 경쟁이 없이는. 즉 혁신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경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이렇게 듣는데, 그리고 그것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경쟁이 없다면 혁신이 없다는 건 어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 absurd. 터무니가 없대요. 되냐? 기분도 얘 접속사 처리하시면 돼요. 무엇을 고려하면. 근데 무엇을 고려하면은 대부분의 가장 위대한 혁신이라는 게, 근데 어디에서의 혁신이냐면은 과학과 기술에서의 혁신이라는 게 무엇으로부터 초래되는 것을 고려하면은 연구의 공유로부터 초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근데 across 어디에 걸친, 어디를 넘는 그러한 연구의 공유냐면은 아카데믹 사일로스죠. 별표 단어로 학문 영역, 국경, national borders, 그리고 언어 장벽을 넘는 연구의 공유로부터 초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혁신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해? 위대한 혁신이라는 건 공유를 했을 때 발생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것이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in fact나 in truth나 전부 다 알죠? 친구랑 얘기하다가 야 사실 근데 있잖아. 이거 왜 얘기해? in truth나 in fact?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 어떠한 위대한 혁신이라는 것도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고립된 상태로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지금 똑같은 얘기죠? 공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혁신에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나는 요청을 받아왔던 거죠. have been asked니까. 뭐 하라고? 사인하라고. awfully. 끔찍하게 많은. disclosure 하면 폭로잖아. 폭로죠. 근데 non-disclosure이니까 비폭로 협의죠. 단어장에 나오죠. 기밀 유지 협약에 사인을 하라고 요청을 받아왔답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근데 이게 어떠한 연구자냐면 terrified가 researchers를 수식해주는 거죠. 겁먹은 연구자죠. 근데 무엇에 겁먹은 연구자야? 그들의 아이디어가 get out. 그쵸? 새어나갈 것이라고 겁먹은 연구자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기밀유지 협약에 사인을 하라고 요청을 받아왔답니다. 하지만 사실 나는 뭐를 알게 됐어? 얘 found의 원형 find죠. 얘도 얘들아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식으로 사용돼. 이 부분에 주의하세요. 여기에 2번 형광펜 치고, 그러니까 find나 leave가 특히 고3 때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식으로 많이 사용되거든. 근데 너는 이러한 용어 싫어하니까 밑줄 동그라미 꼬부랑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꼬부랑 자리에는 목적격 보어니까 형용사가 와야 돼. 형용사. 부사가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되죠? 나는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게 어떻다는 걸 알게 되었어. find 알게 되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counterproductive. 프로덕티브는 생산적인 거죠. 근데 생산적인 것의 반대니까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뭔 말인지 되냐? 사람들은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그들의 카드를 너무 가까이 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들의 조끼 쪽으로. 거의 뭐가 아니야?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위닝 핸드 하면은 이기는 패죠. 이기는 패를 의역할게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기서 자기의 조끼 쪽으로 너무 카드를 가깝게 들고 있는 사람은 뭐를 함축하는 것 같아? 글의 맥락으로 봤을 때. 그쵸. 공유를 안 하는 사람이겠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럼 일단 답부터 골라볼까? 보면은 1번. 우리가 좋아하는 간주동사죠. think of A as B. 그들 스스로를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아니죠. 되냐?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2번. 그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답 쉽게 2번으로 고를 수 있죠. 되냐? 3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도록
받아들이고 아니고의 문제도 아니고. 3번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사람들.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은 채로. 아니죠. 5번 체리시 무슨 뜻이야 동사로?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특별한 사람가 보네. 선택지가 우리를 너무 개무시하는 것 같은데. 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틀린 친구 없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특히나 지금 강조구문이나 가주어, 진주어가 많이 나오거든. 혹시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야 되는지 알겠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거든.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야 돼 이게? 그쵸?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that 어디에 있어? 맨 아래에 있다. 뭔 말인지 돼? 이 정도는 해왔어야지. 이때 강조구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강조해주고 싶은 건 어디야? when부터? 어디에요? 세모가를 어디에서 닫으면 돼? 유절시에서 닫으면 되죠.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부사절을 지금 강조해주고 싶었던 거야. 해석은 그것은 바로 뭐이다? 보면은 지금 when 부사절 안에서 위 주어고 share이랑 병렬되는 부분은 어디니? share, seek, 그쵸? try out 이 세 개가 지금 병렬되는 거다. when 부사절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구가 그것은 언제냐면 바로 우리의 연구 결과라는 걸 공유할 때래. 사람들과. 근데 어떠한 사람들과? 다른 그쵸? 영역의 expertise, 전문 지식이나 혹은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혹은 언제야? 피드백을 추구할 때랍니다. 우리의 개념에 대해서. 그쵸? 누군가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개념에 대해서 피드백을 추구할 때고, 혹은 뭐 할 때야? 시도해 볼 때랍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를 잠재적인 사용자들과. 근데 언제가? 갑자기 실제적인 잠재력이라는 게 emerge,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바로 이 세모할 때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공유하고 추구하고 시도해 볼 때.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러한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공유. 뭔 말인지 되냐? 반전 포인트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다. 주제문은 답은 왜 2번인지 알겠죠? 돼? 강조구문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게 어떠한 느낌이냐면 When I was 나 집에 있을 때 나 피자 먹었거든.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에서 강조해주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어디 사이에 넣으면 돼? 이 비동사 강조해주고 싶은 거 엿다 놓고 이렇게 쓰면 되거든. 뭔 말인지 되냐? 여기서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비동사는 was로 써야 되고. 뭔 말인지 돼? 강조해주고 싶은 게 나야. 그러면 얘 어떻게 쓰면 돼? It was I로 쓰시면 돼요. It was I that. 뒤에는 어떻게 가면 돼? 이거 빼고 다 쓰면 돼. 여기에 있는 거. 뭔 말인지 돼? 근데 이 that이 뭘로 바꿀 수도 있어? 후로 바꿀 수도 있죠. 선행사가 지금 I니까. 뭔 말인지 돼? 피자를 먹었다는 걸 강조해주고 싶으면 피자를 어디다 넣어? 여기에다 넣은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다 넣으면 돼? 이 뒤쪽에 넣으면 돼. that은 뭘로 바꿀 수도 있어? 위치로 받을 수도 있겠죠? 여기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해석은 그것은 바로 나이다. 이렇게 되고 피자면 그것은 바로 피자이다. 뭔 말인지 돼? 이 맨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에서는 지금 강조해주고 싶은 게 이 부사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간 거야 지금. 이때 강조구문. 나머지는 여기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돼? 동사를 강조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do, does, did 쓰면 되는 거 알죠? 뭔 말인지 돼?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면 돼? I, did, it 쓰면 되는 거 알죠? 나 진짜로 먹었다고 피자. 뭔 말인지 돼? 이때 강조구문이 왜? 중요한 이유가 왜야? 여기 사이에 들어간 게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아. 강조해주고 싶은 거니까 작가의 입장에서는. 뭔 말인지 돼? 여기서도 지금 공유라는 게 포인트야. when 부사절 안으로. 이럴 때 조건이야. 이럴 때 실제적인 잠재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잠재력은 혁신에 대한 잠재력이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강조구문이 괜히 강조구문이 아니라 작가가 강조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뒤에서 계속 나오거든. 강조구문 꼭 이해해라. 뭔 말인지 했니? 한번 정리해가지고
시험을 보든지 해야지 알죠. 야, 주제문 어디로 고를까? 웬 말고요? 거기 말고요. 야, 똑같은 말이 반복이긴 한데, 야, 가장 보통 주제문이라고 하면 일반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간결한 문장이 주제문이잖아요. 기분 됐 뒤에도 괜찮고요. 어디? 인트로스 끝에 이 부분 어떠한 혁신도 고립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문장이 가장 이 부분 가장 중요한 토픽은 혁신이랑 공유죠. 뭔 말인지 되냐? 공유를 해야 혁신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질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 은근 나는 개인적으로는 2번이나 8번 지문이 쉽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오답률이 꽤 있더라고. 아까 하객영어도 그렇고.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하마드가 산으로 가야 한다는 게 뭔 뜻일까? 가족은 근데 from 이스라엘로부터 온 가족이죠. 후에 선행사는 뭐야? 패밀리죠. 이사했거든. 어디로? 북캘리포니아로. 근데 얘네가 어때? 놀랐죠. 그쵸? 고립에 의해서 놀랐어. 계속해서 아이솔레이션이 중요하네. 고립에 의해서 놀랐답니다. 그들이 경험한 고립이죠. 언제? 그들이 샌프란시스코의 이웃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들은 키부츠에서 살았거든. 키부츠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부연 설명해 주잖아.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라는 걸 경험을 했었답니다.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뭐 할 때? 여기로 이사했을 때 아빠가 얘기한 거죠. 완전 문화 충격이었어. 사람들은 나드 고개를 끄덕이죠. 그 다음에 미소 짓죠. 얘는 어떻게 처리했어 니네? 커밍 앤드릴 사이로는 뭐가 병렬돼?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disappeared랑 왼쪽에 있는 너디드 앤 스마일드가 얘를 한 덩어리라고 보면 돼. 뭔 말인지 되냐? 의미상의 한 덩어리로 보면 된다. 구조가 아니라 의미상으로. 너네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 얘? 고잉 앤 커밍 앤 고잉? 얘는 어떻게 처리했냐? 분사구문으로 처리했어? 어떻게 했어? 이게 좀 합리적일 것 같지 않아? 위드 분사구문이? 응? 이렇게 구조 파악해온 사람 있어? 얘들아 내가 위드 분사구문 뭐를 기본 형태로 외우라 그랬어? 얘 기억나? with her arms crossed.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녀의 팔을 꼰 채로 with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얘 with 분사구문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적절할 것 같아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구조 파악 됐으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죠. 간단한 인사가 짧은 인사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오고 가는 채로. 그쵸? 그런 다음에 사라지는 거죠. 그들 자신의 dwelling 거주지로. 이해돼?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라?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었답니다. 며칠 동안이나 에러 타임. 그렇게 되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러 타임. 어느 날 밤에 내 와이프가 제시한 거야. 뭐라고 제시했냐면 만약에 산이 무하마드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하마드가 산으로 가야 한다고. 이게 뭔 뜻인지 뒤쪽으로 읽어봐야지 알겠네. 역시나 또 뭐 나와? 이때 강조구문이죠? 이때 강조구문. 지금 at that time이라는 부사 구를 강조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것은 바로 그때였다. 언제가? 우리가 깨달았던 게 뭐를 깨달았어? 우리가 선물을 갖고 있다고. 어떠한 선물? 우리의 이웃들에게 bring to 가져다줄 선물이죠. 구조 파악은 되니? 그게 구체적으로 뭐야? 공동체의 선물이죠. 지난 몇 달에 걸쳐 가족은 조직했답니다. 블록 파티, 가구 주민 파티랍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후드 이웃의 야드 세일, 마당 판매, 마당에 뭐 물건 안 쓰는 거 내놓고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오픈 하우스 브런치, 공개적으로 집에서 밥 먹는 건가 본데? 각각은 성공을 했죠? 큰 성공이었답니다. 되니? 사람들은 친구가 됐죠? 그 다음에 관계라는 게 어떻게 됐어? 스노우볼드? 눈덩이처럼 커졌죠? 작은 베이비시팅, 아기를 돌보는 코업, 협동조합이 시작됐답니다. 되냐? 이웃에서 뭐뿐만이 아니라 가족 이웃의
클린업, 대청소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 가족, 이웃 대청소 이벤트가 언제 발생해? 각 계절의 비기닝, 초입에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러면 거기 초입 딱 가을 될 때, 여름 될 때, 겨울 될 때 요일은 언제야? 토요일 아침에. 뭔 말인지 되냐? 만약에 여기가 잘 몰라요. 샌프란시스코가 어떠한 계절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계절이라고 생각하면 1년에 4번 정도네. 뭔 말인지 되니? 그래서 결국엔 무하마드가 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서 무하마드는 뭐를 함축하고 있어? 문맥상? 문맥상 무하마드는 누구를 지칭해? 가족이죠? 이 가족이 이웃 마운틴이 함축하고 있는 건? 이웃 그쵸? 1번 가족이 그들의 홈타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홈타운은 키부츠 그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죠? 2번 공동체의 문제라는 게 포스트폰 딜레이랑 동의한 거 알죠? 딜레이 연기가 돼야 돼? 뒤로 미루어져야 되는 거야? 아니죠? 포스트폰이란 단어 알았니? 2번도 아니죠. 3번 가족이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야 한다. 맞죠? 3번 협동이라는 게 필수적이랍니다. 자연의 보호에. 이런 건 진짜 우리를 개무시하는 거라고. 갑자기 자연이 왜 나오냐고. 이런 선택지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분노해야 된다고. 이런 선택지를 내 감히? 5번 이웃의 갈등의 원인이 제거가 되어야만 한다. 아니죠. 뭔 말인지 되냐? 갈등은 없다. 심지어 본문상에서. 뭔 말인지 되죠? 괜찮아요? 그 다음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약간 지금까지 풀었던 수특 중에 가장 맥이 없다고 해야 되나? 쉬워요. 개인적으로는 풀었을 때 난이도를 체감했을 때 테스트 1 풀어봐. 오늘 그거 듣기 안 하고 독해만 했을 때는 45분 내에 풀면 되거든. 왜냐면 듣기가 보통 23분이잖아. 마킹 2분 하죠. 그러면 45분에 풀면 돼.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 앞부분은 쉬운데. 뭔 말인지 되니? 응?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금 이따 고3 친구들 만난 얘기 해줄게요. 그 입시 끝난 3번 보면은 애들이 좀 어려워하던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 가주어 진주어가 되게 많이 나와. 그 강조구문도 그렇고 얘도 it to 가주어 진주어거든. rather 다소 try to 하면은 진부한이라는 뜻이죠.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진의 첫 번째 기능이 그것의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좀 진부하죠. 왜냐면 당연하잖아? 사진이라는 건 대상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통념을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 사진의 대상이라는 게 항상 너가 그것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뭔 말일까? 이것은 분명하대요. 무엇을 통해서 분명하냐면은 사진을 통해서 분명하대요. 여기서 지금 구조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또 언어를 위해서 친절하게 동그란 가루로 묶어볼게요. 굳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죠. 예수시켜주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분명하다. 무엇을 통해서? 기자가 현장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사진을 통해서 분명하답니다. 무엇이? 그가 보여주는 것이 상황을. 근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가 목격했던 상황이죠. 얘들아, 이거 맥락에서 봤을 때 기자가 사진을 갖고 왔어. 예를 들어서 임명여고 3학년 교실을 찍어왔대. 니네가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근데 기자가 사진을 갖고 왔다? 근데 이 맥락, 이 글의 맥락 속에서 니네가 생각했던 거랑 기자가 찍은 거랑 사진이 동일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지금. 뭔 말인지 이해돼? 그거를 눈치채야 돼. 응? 전서진 유답인 이해? 확실히 말해. 이해 못했죠? 봐봐. 야, 좀 진부해. 너무, 야, 내가 공부하라고 말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그러니까 진부해. 사진의 첫 번째 기능이 대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당연하거든. 진부한 얘기야. 하지만 사진의 대상이라는 게 항상 그것이 그럴 거라고 너가 생각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실제 사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그 작가가 현장으로부터 가져온 사진을 통해서 다 명백해진대. 그쵸? 그가 목격했다고 하는 상황을 그가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부터. 그림을 통해서 그는, 야, 다음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 뭐야? 얘가 주절의 주어인 거 알죠? 왜냐면 얘 전명 이렇게 묶이잖아. 어? 그림을 통해서. 근데 어떠한 그림이야? 그가 만들어낸 그림을 통해서 화가는 그의
서브젝트, 주제를 보여줄 수 있죠. 뭐만큼이나? 그의 sensibility, 감수성만큼이다. 그리고 영화 제작자라는 사람은 엔드 뒤로 다시 주워 나오잖아. 뭐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죠. 그가 만들어낸 영화를 통해서. 구조 파악되죠? 그 자신의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너는 뭐를 이해할 수 있냐면 대절 이하로 behind the open door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그 열린 문 뒤쪽에 몇 개의 차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뭔 말일까? 하지만 아마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랍니다. 사실 whether부터 informative까지 분사 구문이죠. 그것이 픽셔널, 허구적인 것이든 정보를 제공하든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매우 드물답니다. 근데 뭐가 매우 드물어? 역시나 이때 가져진 주어다. 사진이라는 게 동반되지 않는 건 매우 드물대요. 무엇에 의해서? 커멘트, 해설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진을 찍으면 뭐가 동반된다는 거야? 해설이 동반된다는 거야. however부터도 이 세모가란 거 알죠? 분사구문. 여기에서 기능이 뭔지 알아? 이 대세 기능? 동격이면 적어도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잖아. 관계대명사죠. 뭐를 수식해주는? 커멘트를 부연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다. 얘 지금 세모가루로 묶은 거 부사절이죠. 부사절은 아무데나 올 수 있죠? 얘가 지금 대신 수식해주는 게 이 커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주격 관계대명사죠. specify 하면은 명시하다. 그것의 의미 혹은 구조는 파악이 되니? 그것의 의미 또는 맥락을 명시해주는 해설과 함께 동반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건 사진을 찍으면 보통 해설과 동반이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되니? 구조 파악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쉼표 다음에 얘 계속적 용법 아닌 거 알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얘 however 이 부사절이 삽입이 됐잖아. 그래서 쉼표가 생긴 거야. 얘는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고. 뭔 말인지 돼? 그냥 이거 삽입해주느라 들어간 쉼표야. 뭔 말인지 해야 돼?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에요. 그것은 그 주제일 수 있답니다. 제목일 수 있대요. 어떠한 경우에? 그림의 경우에는. 그리고 몇백 단어의 article, 기사일 수 있답니다. 어떠한 경우에? 그 기사 사진의 경우에. 혹은 시나리오의 개요일 수 있답니다. 영화의 경우에.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떠한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코멘트가 달려 있는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사례를 통해서 너는 뭐를 이해할 수 있냐면 열린 문뒤로 몇 가지의 차이가 숨겨져 있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데 1번 예술가가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다는 얘기야? 환경에 대한 얘기 안 나오죠. 2번 시각적인 예술이라는 게 언더라인 하면 잠재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무엇에? 그것의 창작자에. 긴가 민가 하고 3번 볼까? 페인스테이킹 하면은 고통을 테이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고스러운이라는 뜻. 수고스러운 노력이라는 게 요구되냐?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야 뭔가 노력해야 된대? 그런 내용 아닌 건 알죠. 그러니까 지워 일단 지워. 확실히 아는 걸. 이폴트죠. 우리가 좋아하는 필수적이야. 예술가가 그들의 의도를 숨기는 게 필수적이다. 그들의 작품에. 틀린 사람 이거 4번 했죠? 있어 보이니까. 5번 몇 가지의 차이가 있답니다. 그 페인팅, 그림과 사진 사이에. 일단은 답을 틀린 사람은 4번으로 골랐을 텐데 예술가가 의도를 숨기는 게 필수적이라는 글이냐?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게 뭐를 함축하고 있는지 알아? 문이 열렸어. 열린 문이라는 건 뭐를 함축하게? 야 문을 왜 열어? 보라고 열죠. 문맥상으로 뭐를 지칭하는 거야? 그림 혹은 사진 혹은 영화. 뭔 말인지 돼? 보여줬어. 문 열어놨어. 보라고. 뭔 말인지 돼? 근데 몇 가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 뭐야? 차이가 있으니까 뭐를 달아야 된다는 거야? 보는 사람에 따라 문 보라고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의 차이가 숨겨져 있으니까는 해설이 단다는 거예요, 뒤쪽에.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오픈 도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시각적인 그러한 것들을 시각적인 것들. 비주얼 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니? 시각적 예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잠재적인 메시지를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의 창작자에. 오픈 도어는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보여지는 것. 뭔 말인지 되니? 집에서 100번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야, 만약에 4번을 답으로 골랐으면 의도를 숨겨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 나오는 거야? 꼭 숨겨야 된다는 내용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숨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의미나 맥락을 명시하는 코멘트를 단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4번도 답으로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봐봐. 코멘트는 코멘트인데 항상 의미나 맥락을 명시하는 코멘트와 동반이 된다는 건 의도를 숨길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설명해 주는데 본문이랑 완전 반대잖아. 그러니까 4번도 틀리게 되는 거야. 본문이랑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뭔 말인지 돼? 명시하잖아. 숨기는 게 아니라 하이드가 아니라 완전 반대죠. 그래서 4번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을 한 번에 고를 수 없으면은 틀리는 걸 다 지워서 고르세요. 괜찮니? 그러니까 얘들아, 니네가 답을 4번으로 고르는 이유가 애매하게 공부해서 그래.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니까는 계속해서 애매한 실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세요. 그 다음에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아, 이것도 많이 틀렸더라. 같이 한번 봅시다. 고래를 파괴한다는 것은 마뉴멘트를 하면은 일단 너네가 외운 뜻은 뭐야? 그쵸? 대단한이란 뜻이 있죠? 대단한 혹은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이죠? 확실히 두 번째 하니까 수업이 더 잘 된다. 앞반에서는 많이 힘들었는데 앞반 친구들한테 미안해지네요. 얘 명사 형태 마뉴먼트인 거 알죠? 마뉴먼트 무슨 뜻이야? 기념비라는 뜻이 기념비. 그러니까 그 고래를 파괴한다는 게 생명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부인 혹은 대단한 부인이랍니다. 그리고 단지 한 가지 상징인 거죠. 무엇에? 인간종의 다소 최근의 hatred. 뭔 뜻이야? 증오에 대한 한 가지 상징이래요. 그 세계에 대한. 우리는 name A, B죠? A를 B라고 이름 짓다. 우리는 한 고래종을 뭐라고 이름 지었어? 킬러라고 이름 지었거든? 하지만 그 신발이라는 건 베스트는 여기서 지금 외래 최상급이야. 가장 잘 맞는 거죠, 종에게. 근데 어떠한 종에게? 그것을 신을 발을 갖고 있는 종에게, 그쵸? 가장 잘 맞는답니다. 난 여기까지 읽고 다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래 갖다가 킬러라고 하는데 실제로 킬러는 누구라는 거야? 발이 갖고 있는 우리라는 거야. 고래가 아니라. 뭔 말인지 되냐? 그 고래라는 것은 얘 뭐라고 해석할까? appreciated. 문맥상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가를 인정받다라고 해석할까요? 진가를 더 인정받는데요. 뭐보다?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고래 구경하는 게 더 많은 lucre, 이득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있어. 일들 양산하고 있어. 뭐보다? 죽이는 게 더즈가 받는 동사는 뭐야? 그쵸? use죠. use. 죽이는 것이 그쵸?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더 나? whale watching이랑 killing. whale killing 중에 뭐가 더 돈을 더 많이 만들어내? whale watching이. 됩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주어 뭐예요? 그쵸? 얘가 봐봐 얘들아. 얘 적어도 전명은 주어 못 된다는 거 알면 전명 묶이면 당연히
눈치채고 얘가 주어인지 알아야지. 얘가 동사죠. 그러니까 얘 굳이 따 이 중괄호로 묶어야죠. centeredness까지. 고3 때 도치가 되게 많이 나와요. in부터 centeredness까지 그 중괄호로 묶으면 얘 봐봐. 그 어필한다고 하잖아. 호소나 매력이란 뜻이 있거든. 호소나 매력. 우리의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에 대한 매력에, 그 매력에 있어서 그것들의 최선의 희망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열은 뭐를 지칭해? 고래의 희망은 누구에 달려있는 거야?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 달려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우리가 고래가 죽이는 게 더 돈이 된다 하면 죽어야 되는 거고, 관광으로 하는 게 더 돈이 된다 그러면 관광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고래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라고. 하지만 비록 우리 모두가 뭐 한다고 할지라도 정서적이고 지적인 maturity, 성숙함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근데 어떠한 성숙함이야? divest A from B죠? A를 B로부터 벗어나게 하다. 우리 스스로를 그들을 해치는 것으로 벗어나게 할 그러한 정서적 지적 성숙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댐은 웨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지도 몰라? 그들을 잃을지도 모른답니다. 바다에서. 근데 어떠한 바다야? 플라스틱, 케미컬, 화학물질, 피싱 탱글스 하면은 그 낚싯줄이 얽힌 것이니까 엉킨 그물이라고 해석할까요? 엉킨 그물. 그 다음에 스피닝, 회전하는 프로펠러, 스피딩, 빠른 헐, 배선체라고 나오죠? 배선체. 그리고 소음에 바다에서 고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이미 바다가 오염됐다는 얘기다. 모든 고래들이 이제는 have trouble ing 알죠? ing 하느라 어려움을 겪다. 경쟁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중 프라이메트 무엇이죠? 영장류와 함께 무엇을 위해서? 바다의 그 물고기를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가지고 누구랑 누가 싸우는 거야? 고래랑 인간이죠? 수중 유인 프라이메트, 영장류라고 하는 건 인간을 얘기하는 거다. 인간이 고기 잡으려고 배 띄우고 이런 거. 그러니까 더 많은 인간이 세계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비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볼까? 지금 빈칸이 함축하는 게 뭔지? 고래가 최상위 포식자이다 바다에서. 아니죠. 2번 인간이 고래를 죽인다는 거죠. Not the other way around. 여기에서 함축하고 있는 건 뭐야 이게? 고래가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래가 킬러가 아니라 인간이 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이해되니? 3번 인간이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고래가 해로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번 야, 얘 어떻게 해석해야 돼? 고래는 진화해서 뭐 했다는 거야? 생존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진화하기 위해서 생존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고래는 진화해서 생존했답니다. 어디에서? harsh, 혹독한 환경에서. 종으로서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다른 생명의 형태와 같다.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건 글 아니죠? 모든 종이 똑같다는. 그냥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돼요? 하나만 더 하자. 5번 같이 한번 하도록 합시다. 5번. 어우, 반이 꽉 찼는데 임명요고. 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떠한 형태의 기술적인 침묵을 실천하는 게 뭔 말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있거든.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obsessively, 너무 지나치게 더 latest 하면 최신이죠. 최신의 디지털 장치들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뒤에 분사구문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그들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뭐 하기 전에? 하드웨어를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막 최신 기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일부 사람들이 있거든.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취향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 빈티지 기술에 대해서. 뭐뿐만이 아니라 빈티지 데코레이션, 장식물이나 패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빈티지라고 하면 보통 장식이나 패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빈티지 기술에 대한 취향을 만들어낸 사람들조차 있대요. 이러한 경우 중에 어떠한 것도 리뷰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궁극적이거나 혹은 전체적인 리나운스먼트 단념을 나타내진 않는데요.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있잖아. 빈티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술을 아예 안 쓰는 사람들이야?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뭐야? 일시적인 인터럽션 뭐야? 중지라고. 그것의 사용과 선호에 대한 뭐를 위해서? 더 느린 속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야? 느리게 하겠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it to 가목적어 진목적어. 우리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답니다. 포함시키는 게. in this list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include의 목적어가 slow movemen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어가. movement가 어떠한 운동을 지칭한다. 운동? 뭐 so-called 하면 소위, 이른바 이런 거죠. 소위, 이른바 소위 느린 운동을 이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것에 대한 그쵸 취향을 갖고. 근데 무엇에 대한 취향이냐면 느림과 tranquility 뭐야? 평정이나 차분함이죠. 차분함에 대한 취향을 갖고. 왜냐하면 종종 기술이라는 게 사용되기 때문이랍니다. 정확하게 뭐 하려고? 일부 삶에 대한 과정을 그쵸 과정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이래. 그 운동 있잖아. 느림에 대한 운동이라는 건 나타났답니다. 뭐에 대한 대체로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대체로서.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느리게 살기 운동이라는 게 왜 발생한 거야? 음식 분야에서만 나타났었거든. 하지만 빠르게 그것이 어디로 퍼져갔어? 다른 램, 영역으로 퍼져간 거죠. 인생에. 처음엔 음식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그 기술에 대한 느림 운동까지 발생을 했나 본데.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 whoever부터 슬로우네서죠. 누구나. 느림을 선택한 누구나 실제로 뭐 할 수 있어? 어떠한 형태의 기술적인 침묵을 실행을 할 수가 있답니다. 실천을 할지도 모른대요. 이러한 느림의 길에서 우리는 뭐를 찾아낼 수 있어? 많은 형태의 명상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답니다. 지금 whether부터 여기까지 역시나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대또 기능이 뭐야? 그쵸? 뭐를 수식해줘? 선행사가 뭐야? forms죠? 그러니까 뒤에 비동사 얼 나온 거다. 뭔 말인지 되죠? 조심해. 이게 임명여고에서 이게 is로 바꾸면 안 되죠. 근데 이러한 한 형태의 많은 형태의 명상을 찾아낸다는 게 이게 어떠한 명상의 형태냐면은 이 명상이라는 게 오늘날은 너무 어때? 패셔너블. 유행해. 그래서 또 뭘로 여겨질 수 있어? 일제적으로 기술을 refrain from 하면 무슨 뜻이야? 삼가다. 기술을 삼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많은 형태의 명상이라는 거죠. 그 명상이 전통적인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지 간에. 그러면 기술의 침묵을 실천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1번.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take a break 하면 휴식을 취하다거든? 휴식을 취하는 것. 긴가 민가? 2번. disconnect는 무슨 뜻이요? 분리시키다죠. 그 사람을 업무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야. 업무가 아니라 여기 기술이라고 들어가면 차라리 답이 되겠네. 업무와는 상관이 없죠. 3번. 배우는 거죠. 어떻게 일반적인 기술 문제를 커먼 일반적인 흔한 기술 문제를 고칠지를 배우는 거? 아니죠. 4번. relate 하면 공감하다는 뜻이야. 공감하다. 과거의 디자인과 패션에 공감하는 거? 5번. combine A with B죠. A와 B를 결합시키다. 기술을 전통적인 활동과 결합시키냐?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고르면 되고 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힌트는 어디서 찾으면 되냐?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휴식을 취한다는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본문 내용. 그쵸, 그 부분이야. but rather 이 부분 뒤쪽이야. 얘 결국엔 나데이 법비랑 똑같네. 그쵸? 나 대신에 노니스였네. 나데이 법비랑 똑같네요. 돼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내용 이해 안 되거나 질문 있는 사람 구조 파악 안 돼가지고 같이 한번 봅시다. 6번 같이 한번 봅시다. 보면은 equal number of words 하면은 같은 양의 단어죠. as of things. 이 문맥을 통해서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대의 과학적 글쓰기 있잖아. 그 영국에서의 현대의 과학적 글쓰기라는 게 17세기에 시작했거든. 저자들과 함께. 근데 이 저자들이 구체적으로는 프란시스 베이컨, 로버트 보일 그리고 아이작 뉴턴과 같은 저자들이죠. 프란시스 베이컨 기억나? 냉동 닭고기 기억나요? 워터게이트로 가다가 갑자기 생닭 사가지고 눈 넣어가지고 실험하다가 폐렴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쵸? 그분? 프란시스 베이컨. 3번 형광펜 쳐놔라. 조금 있다가 그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거 기억나? 그거 수능 완성할 때 be characterized by 이게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3번 형광펜 지금 어떠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특징 지어지다잖아. 근데 이 식이라는 게 즉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니네한테 해석하기가 쉽거든. 인텐스 격렬한 토론의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뭔가 토론이 있었나 봐. 격렬하게. 이 시기가 언제야? 17세기죠?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뭐니? 이 S로 시작하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예요? 그쵸, 얘가 주어죠. 파워가. 왜냐면 얘 에디슈도 얘 전명이죠.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문 들어와서 주어는 파워이고 동사는 was인 거다. at issue 하면은 쟁점이었답니다. 근데 무엇이 쟁점이었냐면 언어에 대한 가정된 힘이라는 게 쟁점이었대. 근데 이 언어라는 게 지식을 통제하죠. 베이컨이 put it 언급했듯이 투부정사가 계속 병렬된다. 뒤에 보면은 보이죠? to control이랑 to force and overrule 그 다음에 through 마지막에는 lead 이렇게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돼. 되냐? 뭐가 쟁점이었냐면 그 언어에 가정된 힘이라는 게 쟁점이었는데 이 언어라는 게 지식을 통제하죠. 베이컨이 언급한 것에 의하면 force 강요하고 overrule 통제하는 거죠. 뭐를 통제하는 거야? 이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어디로 던져버려? 혼란 속으로 던져버리고 인간을 이끄는 거죠. numberless 할 수 없이 많은 텅 빈 controversy 논쟁과 아이들 하면 헛된 공상으로 이끄는 것. 이게 바로 언어의 가정된 힘이었는데 이게 바로 쟁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은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답니다. 주장한 첫 번째 사람이죠. 무엇을? 반발이라는 것을. 무엇에 반대해서? 엘리자베스 시대의 스타일에 글쓰기에 반대하는 반발을 주장했던 최초의 사람이었답니다. 물론 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글쓰기 스타일이 뭐를 포함해?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도 포함을 하거든. 이것은 그쵸? 그가 언급하기를 뭐야? 베일하면 장막이죠. 장막을 내린 거야. 당기는 거니까. 장막은 보통 그 연극으로 생각했을 때 위에 달려있잖아. 장막을 내렸답니다. 뭐 사이에? 인터렉트, 지적 능력과 언어 사이에 장막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엘리자베스 시대 스타일의 글쓰기에 대해서 베이컨의 입장은 어때? 부정적이죠. 지적 능력과 세계 사이에 장막을 내렸다는 거야. 구분할 수 없이. 그러니까 지식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특히나 experimental philosophy 그 경험적인 철학을 진보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뭐가 있었어?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unadorned 꾸미지 않은 형태의 말이라는 게 니디드는 뒤에서 앞으로 스피치 수식해주는 거야. 필요로 되는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꾸밈이 없는 말의 형태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필요로 되는. 그러니까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의 스타일의 말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이것은 뭐 할지도 몰라? 장막을 리프트면은 위로 들어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걷어치우는 거죠.
장막을 걷어치울 것이랍니다. 그리고 제공할 것이라는 거죠. 같은 수의 단어를 as of 전치사 무엇무엇과 같은 things는 사물과 같은 똑같은 언어의 수를 제공할 것이라는 거죠. 장막을 들어 올리고. 그럼 한번 볼까? 이게 무슨 말인지? 베이컨에 의하면 1번 창의적인 글쓰기를 위한 이상적인 언어를 제공하는 거냐? 여기서 디스가 지칭하는 건 뭐야? 일단 디스 이게 함축하는 게 뭐야? 디스 우드 리프트다. 뭐가 베일 장막을 제거한다는 거야? 지적 능력과 세계를 분리시킨 문맥상 어디부터 어디야? 이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꾸미지 않은 필요로 되는 말의 형태라는 게 장막을 제거할 것이라는 거죠. 응? 이것이 그리고 사물과 같은 양의 말을 제공하고 보면 야 창의적인 글쓰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 베이컨이? 아니죠. 2번 단순하고 명확한 묘사 뭐에 대한? 세계에 대한 답일 가능성이 높죠. plain and clear description이 다시 말하면은 이 3번 형광펜 친 부분이랑 동일하잖아. 한번 언어적인 아울렛 하면 얘도 중요한 단어야. 배출구나 표현수단. 언어적 표현수단이죠. 뭐를 위한? 정서적으로 찰지드 격양된 정서적으로 격양된 생각에 대한 언어적 배출구. 정서적인 거랑은 거리가 멀죠. 베이컨이 언급한 것에 의하면. 4번 콜라보레이티브 협력적인 일에 대한 기회. 저자들 사이에서의 같이 일해야 된다는 내용도 아니니까 4번도 지우죠. 5번 언더라인 근본적인. 아까는 잠재적인이란 뜻이었죠. 근본적인 이유죠. 글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스피치 말하기보다는 말하기랑 글쓰기를 대조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글쓰기보다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세상의 지적 능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꾸미지 않은 형태의 스피치 말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이 사람 셰익스피어의 드라마 같은 글 뭐라고 생각하겠어? 베이컨 같은 사람. 이 셰익스피어의 드라마 같은 글 뭐라고 생각하겠냐? 베이컨은. 부정적이겠죠. 헛된 공상에 나가게 만들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베이컨은 과학적 글쓰기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사실에 기반한. 뭔 말인지 이해되냐? 공상 따위가 아니라. 프랜시스 베이컨. 여기 한번 써봅시다. 경험을 중시해. 경험을 중시하고 자주 나와. 관찰과 경험에 기반을 둔 귀납법을 확립. 얘 수능 완성할 때도 나오지 않았니? 근대 과학이 확립된 방법이잖아. 귀납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론을 추출해내는 게. 귀납법이랑 연역법 영어로 뭐야? 귀납법은 인덕션, 연역법은 디덕션. 맞네요. 이거 어떻게 배우면 쉽냐면 귀납법이잖아. 그러니까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이 기억이잖아. 여기서 경험을 중시하는 거. 뭔 말인지 돼? 여기 얘도 귀납, 인덕. 그 다음에 연역법은 이론을 먼저 세우는 거잖아. 이론. 연결시켜서 외우세요. 뭔 말인지 되니? 그래야지 안 잃어버린다. 되니?
그 다음 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7번. 주어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 that부터. 그쵸? environment까지. 여기가 주어죠? 되냐? 동사는 어디 있어? 그치? is죠? is 이거 2번 형광 괜찮아라. 구조파악 이 정도는 해와야지. 이게 weather는 부사절이죠? 응. 너무나 많은 종이라는 게 우리 alongside 우리와 함께 alongside 전치사로 함께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게 근데 어디에서 살고 있어?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단어 두 개가 슬래시로 묶여 있으면 보통 형용사예요. 인간에 의해서 변형된 수정된 환경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게 근데 그것이 여기에서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거든. 인텐시브 집약 농지던지 어디에 있는? 영국에 있는 혹은 regenerating 재생하는 숲이던지 코스타리카에 있는 이거 전부 다 human modified environment의 구체적인 사례죠. 살고 있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어떠한 인간 사회가 얘도 지금 분사구 있는 거 보이니? 그 인간 사회가 과거든 현재든지 간에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조화롭게 자연과 함께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 아니라고 하네. 이것은 완전히 not the case. 얘에서 어떻게 하면 돼? 그쵸? This is the case 하면 내가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어? 사실이다죠. 근데 not the case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돼. This is the case 하면은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것은 완전 사실이 아니답니다. 그 평화로운 공존 있죠. 인간과 나머지 자연과의 공존 있죠. 그 먼 과거에 그거는 로맨터사이즈드 낭만적으로 묘사가 된 거랍니다. 그리고 주로 허구적인 개념이래요. 현대의 보존이라는 건 종종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이러한 이상화된 생태계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함으로써? reintroduction 재도입하는 거죠. 무엇을? 헌터 게더를 우리가 좋아하는 수렵채집인 스타일의 얘도 역시나 형용사죠. 그러한 베지테이션 초목의 burning 뭐를 통해서? 태우는 것을 통해서. 근데 어디에서 이러한 짓을 해? 미국이랑 아프리카랑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앤드류 사이로는 또 뭐가 병렬돼? 이 바위가 병렬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상적인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야? reinstating 복원시킴으로써 뭐를 복원시켜? 이제는 uneconomic 하면은 뭐야? 비경제적인이죠. 즉 수익이 안 나는 medieval 중세시대의 농업과 forestry 임업이죠. 임업의 관행을 복원함으로써 어디에서?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주는 건 뭐냐면 오늘날에 뭔가 보존한다고 하잖아.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것도 결국엔 뭐야? 인간에게 유리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상화된 생태계를 다시 만들어내려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의 관계 있죠. 자연과의 관계라는 건 is, 지금도 그랬고 항상 was, 과거에도 덜 로맨틱했답니다. 우리는 자연을 뭐해? 먹는다고. 우리는 장소를 차지한다고. 근데 어떤 장소야? 야생의 자연이 그렇지 않으면 차지했을 장소를 차지한다는 거죠. 여기서 otherwise가 함축하고 있는 건 뭐야? 그렇지 않으면에서. 그렇지 않으면이 함축하고 있는 거. 야생의 자연이 otherwise 뭔 말인지 이해하니? 야 공부해라. 그쵸?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함축하고 있는 거야. otherwise가. 뭔 말인지 해야 돼?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함축하고 있는 거야. 이게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렇지 않으면 뭐야?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그 얘기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 여기서 otherwise를 문맥상 뭐야? 우리가 자리를 차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환경이 차지했을 장소니까. 그렇지 않으면 함축하는 건 if 뭐야?
we didn't take up입니다. 얘 사실 가정법이야.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이라 과거로 쓴 거야.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그러니까 otherwise는 가정법의 if절이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걸 알아야지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할 때 좀 편하거든. 우리는 사용해 온 거죠. 그쵸? 기술이라는 게 어떠한 기술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건 사용해 왔거든. 특정한 시기에 뭐 하려고? 소비하거나 아우스트 내쫓으려고. 야생의 그쵸? 동물들을 종종 그러고 크게 성공했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멸종의 시기를 거쳐서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래요. 결국에 여기에서 자연과 우리의 관계라는 게 꽤나 좋아? 로맨틱해? 조화롭지 못하다는 거죠. 생각보다. 1번 인간은 실패했답니다. 조화를 이루는데 자연환경과. 맞죠? 1번. 2번 볼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게 inseparable. 뭐 할 수 없어? 분리될 수 없답니다. 그것의 문화적 맥락이 갑자기 왜 나오냐고. 3번 인류는 단순히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에 미치는 그것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죠? 인위적이라고. 자연이 차지해야 될 거 우리가 차지하잖아. 4번 인간의 압박 있죠. 자연에 미치는 인간의 압박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 중세시대 이후로? 뭔 소리야 이게. 5번 어드밴싱 동명사 주어다. 보존 그리고 인간의 발달을 진보시키는 것은 either A or B죠. either or 양자택일의 문제, proposition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 말인 즉슨 보존과 인간의 발전이라는 게 어때야 된다는 거야? 둘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뭔 말인지 돼? 5번도 아니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 뭐에 대한 구체적인 얘 뭐랑 연결시킬 수 있겠냐. 7번 질문. 우리가 오늘 했던 것 중에 4번이랑 똑같잖아. 고래 우리 이익에 맞게 사용하죠. 4번이랑 7번이랑 맥락이 똑같네요. 뭔 말인지 되니? 그 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8번. 얘는 왜 틀린 거지? 봐봐. 이거 해석 에머슨이 이거 빠르게 하자. 에머슨이 말하기를 야 이거 큰 따옴표 안에서 주어 뭐야? what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너가 무엇인지는 동그라미 두 개는 so that이죠. so that. 너무 A에서 주어 동사하다죠. 너무 A에서 주어 동사하다. 여기서 that은 접속사다. 참고로. 접속사. 너가 누구인지는 즉 너의 존재라는 게 너무나 크게 말해.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들을 수가 없어. 너가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없대요. 이게 뭔 말이야. 물론 원이 주어져. 동사 is죠. 하나. 가장 위대한 원리 중에 하나. 근데 무엇의 원리야? 효과적인 광고 카피, 광고 문구 글쓰기에 가장 위대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야? 믿는 거거든. believe의 목적어는 what부터 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ourself는 그냥 부사야. 스스로.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믿는 거야. 뭐를? 너가 사역동사죠. 다른 사람이 믿도록 만들려고 하는 걸 믿는 게 위대한 원리 중에 하나래. 뭔 말인지 되니? somebody,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봤어. 뭐를 물어봤어? 마케팅 시간에. 근데 이게 어떤 마케팅 시간이야? 내가 강의했던 마케팅 시간이거든. 뉴욕 대학에서. 너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첫 번째 필수 조건이냐? 성공에 있어서. 광고에 있어서의 성공에 있어서. 나는 말했답니다. 좋은 건강이라고. 그것은 비웃을 만한 거리가 아니었거든. 나는 생각할 수가 없어. 어떻게 디스펙틱 소화 불량인 사람이 좋은 민스먼트 카피 다진 고기에 광고 문구를 쓸 수 있는지, 혹은 사람이 근데 어떠한 사람이 류마티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타는 것의 즐거움에 대해서 쓸 수 있는지. 산길을 타는 거죠. 그 오토모바일 뭐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되냐?
이해되니? 여기서 네모가로 묶으면 되나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광고 카피를 잘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건강함이 필요하다는 거야. 너는 뭐를 갖고 있으면 해? 좋은 인간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된답니다. 즐기기 위해서 것들을. 근데 어떠한 것이야? 너가 팔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것들을 즐기도록 되나요? 구조 파악이? 아, 됩니까? ORD로는 다시 주절의 주어 보이죠? 됩니까? 여기서 좋은 인간의 장비라는 건 뭘까? 문맥상으로. 건강 얘기하는 거죠. OR은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너는 좋은 인간 장비를 갖고 있어야 돼. 것들을 즐길 장비죠. 즉 건강이죠. 너가 팔려는 것들을 즐길 좋은 건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5월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른 사람이 그것들을 즐기도록 만들 수 없다. 사역동사 보이죠? 이렇게 나는 믿는답니다. 대중이 육감을 갖고 있다고. 근데 어떠한 육감이야? insincerity. 부정직성이죠. 부정직성을 탐지해내는 육감을 갖고 있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이랍니다. 되냐?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 다른 사람을 믿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팔려는 것을 제대로 팔려면 우리가 건강하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팔려는 것을. 이해되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의 죄라는 게 우리를 찾아낸다. 우리의 죄라는 건 뭘까? 1번 나쁜 건강이라는 게 형편없는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위기의 시기에? 아니죠. 2번 우리는 기회를 잃을 것이다. 다른 동료들과 협업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협업에 대한 내용 아니다. 3번 소비자들은 be inclined to 하면 무슨 뜻이야?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죠. 외워. 우리는 낮은 질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4번 카피라이터들은 항상 직면해야 한답니다. 과장의 유혹? 아니고. 5번 사람들은 알 것이랍니다. whether는 네모가로죠. 여기에서 우리가 정직한지 아닌지 알 것이라는 거죠. 광고에서. 이해되지? 이 질문? 그러니까 답을 5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